지금 어쨌든 다시 뭐 개각을 하고 뭐 김한길 총리가 좀 나름대로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카드들이 반전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없어요. 네, 없어? 네, 그냥 음. 그거는 아까 김광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일시적으로 총선 끝나서 이 갤럽이 면접 조사니까 음. 짜증나서 이제 보수층이 안 받는다라는 해석도 할 수 음. 있겠지만은 짜증나서 안 받을 정도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남을 설득할까요? 그럼 이제 음. 여론 반전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죠. 네. 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쭉 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3년 남은 거 확실합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는 탄핵된다 이런 얘기는 탄핵은 어차피 그런 명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음. 아니라 본인이 여기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 뭔가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할 대통령이 것 같아요? 그런 조언이 아니라? 그게 아니면 정치가 이제 관심받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음. 말들이. 음.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낸다 했을 때 국민들이 귀 기울일 것 같지 않거든요. 음. 대통령이 물가를 낮추겠다고 한들 누가 관심 가질까요, 이제? 아니면 이제 김한길 그 총리 유력한 상황이라고까지 지금 뭐 알려지고는 음, 있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홍준표 지사를 총리로 기용하는 카드 뭐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냉정하게 음. 말씀드리면요. 지금 총리 받는 분들은 정부적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래요. 예, 왜냐 이번에 무조건 야당이 첫 번째 낙마시킬 텐데요. 첫 번째 타자는. 음. 네. 190석 야당이 예, 저는 무조건 음. 부결시킨다고 봅니다. 인준 투표. 누가 나오든 한번 그 기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무기력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음. 왜냐 대통령도 계속 거부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힘을 보여주겠다는 나올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총선 직후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던 해서 과감하게 야당의 총리 추천권을 던졌어야 됐어요. 당신들이 추천해라. 옛날에 뭐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 시도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랑 친분이 있는 박영선 카드 흘리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완전 웃긴 상황이 된 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대단한 정치적 무슨 뭐 고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상식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지금 이거를 안 해가지고 웃음꼴이 났다는 게 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얘기 나왔던 박영선 카드, 그러니까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여기 뭐 더해서 김종민 뭐 정무특임 장관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바로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박영선 장관은 부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루트로 그러니까 비선 논란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던데 예. 이게 어떤 루트로 그런 보도가 되고 있는지까지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김건희 여사 추측하는 분도 있고 음. 하지만은 저는 그 뭐 확실치 않다 보고요. 음. 어 저는 그분들이 하마평에 오른 것 자체가 음. 정무적 감각, 뭐 언론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핵심 관계자 아니면 그런 걸 쓰진 않을 그렇죠. 텐데 예. 누군가 들었으니까 쓰는 거죠. 진짜 한심한 정무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대한민국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음. 홍준표 지사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첫 번째 총리는 뭐 무조건 낙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가 처음에 기회가 돌아가고 낙마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추천했을 때 그럼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준표 대표는 단수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음. 홍 대표가 그럼 모략을 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음. 이번 타이밍은 아닐 거라 생각할 겁니다. 예. 이번 타이밍은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오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적자를 항상 잔처하시는 홍준표 음. 대표님께서 음. 본인의 주장대로 보수와 가장 거리가 먼 김한길 총리를 추천했다라는 거는 음. 사실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예. 그 약간 뭐 던지 먹어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러면? 뭐 이 이상을 넘겨짚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우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인데 안 될 거 알고 그건 제안을 하신 거라면은 음.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총리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천을 나름대로는 하셨던 거고 네. 비서실장으로 좀 추천할 만한 인사가 있습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난감하긴 한데 네.
저는 비서실장을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정부적 능력이 강화된 사람이어야 된다. 장제원 의원 정부적 능력 나름 있지 않습니까? 삼선 중진 출신으로. 사실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의 득세 이전에 그렇게까지 정무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치권의 주요한 인물이라고 봤던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음, 네. 음, 말 그대로 이제 윤핵관 이러면서 희한하게 장제원 의원이 정무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됐는데 아니 대통령 권력 뒤에 보면 없던 정무적 능력도 생겨요. 음, 네. 말 안 듣는 사람들 너 혼내줄까 이렇게 하면 다 정무적 능력 생겨요. 음. 갑자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무적 아,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력인 거고 그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에 약간 비호를 받는 어. 그 능력인 그 거지. 누가 있습니까? 추천할 만한 정부적 능력이 있는 인사.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낙선했다면은 윤상현. 적임자인데 아,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당당하게 당선됐으니 음.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윤상현이 아닌 사람. 윤상현 같은 윤상현 아닌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정무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던질 수도 있겠죠. 아, 의원과 겸직할 수 있도록. 예, 저는 어. 윤상현 의원 같은 근데 5선이니까 이제 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번에 아주 대통령한테 아주 너무 세게 쓴소리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쓴소리 안 하면 간신배죠. 납작 뭐 그거는. 엎드려라 막 이렇게까지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윤상현 아닌 사람. 아무튼 이준석의 추천은 윤상현 같은 사람. 네, 윤상현 같은 윤상현 아닌 사람. 알겠습니다. 아니 그뭐 대단한 직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 솔직히 그냥 밝히자면 예전에 윤상현 의원이랑 저랑 네. 대통령이랑 이렇게 막 뭐 일 있으면 같이 셋이 만난 적이 있어요? 셋이 만나서 뭐 네. 이렇게 뭐그 술도 한잔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네. 막 윤상현 의원이 조정하려고 했던 적인데 잘해요. 어, 잘해요. 아, 그나마 사람한테 일단 잘하죠. 사람 잘하는 거 보고 워낙 똑똑하니까 네. 잘해요. 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스타일이 제일 낫죠. 이게 제가 뭐 비하적인 표현 절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무식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꽂으면 망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무식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네. 제 비하적 발언이 아니라 네. 그냥 진실을 얘기해 드리는 네.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건 충성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과의 협상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민함, 능력도 중요하고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